うならいくらでもどうぞ、ただずっとそばにいたいねえダーリン、oh 星屑もない二人ぼっちの世界でずっと最後の花火を上げてフィナーレを飾って奇跡の降る恋に落ちてダーリン、もう離さないで、味気ない世界も悪くないね、どんなに恋をしたって出会えないよきっと終わりのない幸せにキスをしよう。いつか今日忘れても君がいいんだよ、天気雨の日いい愛くして初めて目が合った、ずっと覚えとくよ。星屑もない二人ぼっちの世界でずっと最後の花火を上げてフィナーレを誓って奇跡の降る恋に落ちて誰も離さないで、そっけない世界も悪くないね、どんなに恋をしたって忘れられないの、終わりのない幸せにキスをしよ味気ないね、でもそれがね二人の幸せ。 웬일로 새벽병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구만. 오늘 방송이 좀 늦어지긴 했어. 누구라도 와야 좀 떠들던데. 핸드폰 충전기 좀 꽂아놓고.
김가람씨 하이, 어서와요. 이 새벽에 안 자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 코딩 노예는 밤나셨다고? 당신 코딩 노예였어? 난 그건 또 처음 듣는 소린데? 뭐야, 이 시간에 안 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지금 졸려가지고 방송 켤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 킨 건데. 이 시간에 깼다고? 이 시간에? 깼다고? 이 시간에 깬 게 맞아? 몇 시에 잤는데 이 시간에 깨? 몇 시에 자야 이 시간에 깨는 거야? 11시 좀 지나고 기절했다고? 지금 1시 반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혹시 내 방송 알람을 듣고 깼니? 그런 거라면 조금 미안한데? 버스만 몇 시간을 타고 지하철도 너무 많이 타가지고 피곤해서 방송을 킬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때 방송 공지할 때 토요일에 밤늦 깨라도 어떻게든 킬게요 라고 말해놓은 것 때문에 켰거든. 짤뺑이라도 하려고. 뭐야 세봄이 하이 어서오고. 알람 소리는 잘 때 안 들리지. 그렇지, 맞는 말이긴 해.
나는 솔직히 알람의 효과를 모르겠어. 알람을 못 듣는 사람으로서 알람이 아무리 시끄럽게 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깨도 나는 그걸 아예 듣지 못하고 자는 사람이라 약간 알람의 의미가 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의미가 아니라 자고 있을 때 내 주변 사람을 깨워서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깨우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알람의 의미를 모르겠어. 부모님의 등짝 스매싱이 최고의 알람입니다. 그건 맞긴 해요. 잘 때 약간 등짝 한 대 맞으면 잠 깨거든. 승질이 좀 날 뿐이지 잠 깨거든. 근데 소리로는 날 깨우지 못해. 통증으로 날 깨울 수 있어도 소리로는 날 깨우지 못해. 나 진짜 깊이 잠들면은 누가 나를 들쳐업고 다른 방으로 옮겨놔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렇게 들쳐업고 옮기는 도중에 불편해서 깨더라도 아씨 뭐야 이러고 그냥 다시 자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을 건데 난 되게 잠에 취약한 사람이거든. 그냥 수면욕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그 어떤 욕구보다도 수면욕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잠은 자야 돼. 누가 나를 들쳐업고 옮기든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뭐 길바닥에서 걷고 있는 상황이든지 졸리면 일단 자야 돼. 잠을 자라 해도 안 자는 분이 자야 돼요. 진짜 잠은 자야 돼.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면 잠은 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은 필수야. 사람이 사는데 식욕이랑 수면욕이 제일 버티기 힘들던데 식욕이랑 수면욕이 제일 앞에 있는 건 맞아. 근데 난 거기서 더 버티기 힘든 거를 따지면 수면욕이야. 중요한 걸로 따지면 두 개가 공동 1등인데 못 버티는 걸로 따지면은 수면욕이 1등. 당장 내가 사이를 내리 굶고 진짜 배가죽이 등가죽에 들러붙고 너무 배고파서 온몸에 힘이 안 나도 졸리면 온몸에 힘이 안 나는 상태에서 내 눈앞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잠이 쏟아져. 그럼 난 일단 그거 먹기 전에 자야 돼. 일주일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그거는 병원 가야 되는데? 불면증으로? 난 하루에 4, 5시간이라 그렇지 일주일에 4, 5시간은 병원 가야 돼. 당신 그건 치료받아야 돼요. 일상이 됐다고. 그게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라 일상이 됐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되고 그게 적응이 됐다는 거는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병원을 가야 돼요, 선생님. 예? 병원 가세요, 당신 내일 당장. 그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 질병이야, 불면증은. 아니, 이 사람들 뭐지? 에? 잠을 못 자는 거는 병입니다, 선생님들. 다 아픈 사람들이라고 막 비하할 그런 목적은 없는데, 자, 얘기를 조금 해주자면은, 제가 일단은 재활치료 쪽에서 일하면서 작업치료라는 일을 하잖아요. 작업치료는 물론 육체적 재활, 뭐 몸을 뭐 다치거나 사고가 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재활치료를 하는 일도 하는데, 작업치료라는 일은 정신적 재활치료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그 수업을 받고 국가고시 준비를 할 때 뭐 조현병, 우울증, 뭐 알코올이든 뭐든 중독, 그리고 뭐 불면증 이런 것도 전부 다 공부를 해요. 기본적인 이론과 치료 방법까지. 그리고 저희는 정신과 쪽으로도 취업을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면허를 따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불면증, 조현병, 각종 정신병들이죠. 약간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게 있어. 이건 노래를 끄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게 있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좀 피해야 된다, 미친놈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박혀 있어. 정신과에 다닌다는 거를 좀 눈치를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어.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 적어도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해를 못해. 자, 감기에 걸려. 어딜 가? 병원을 가서 감기약을 처방을 받지. 맹장이 터졌어.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지. 그치? 뭐 암에 걸렸어. 병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수술 받아야지. 이건 좀 세게 나가긴 했는데. 뭐 간단하게 당장 코로나만 걸려도 보건소 가서 PCR 검사하고 약국 가서 약 타고 집에서 격리하고 약으로 치료를 하지.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해. 근데 몸이 뭐야? 신체랑 육체랑 정신이잖아.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하는데 왜 정신이 아프면 치료를 안 하는 걸까? 난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 병원을 가야 돼. 잠자리 구독 고맙다. 2222. 어서 오고 어서 오고. 자, 일단 하던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은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당장 진짜 막 미쳐가지고 대낮에 칼부림하고 그런 진짜 정신병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진짜 울분이 터져서 막 욕이 나와. 하다못해 뭐 길 가다가 어떤 양아치한테 어깨빵 맞고 욕을 뒤지게 먹었어. 존나 짜증나고 억울하지. 그런데 달려가서 쨍쨍대도 되는 게 정신병원이야. 이게 약간 사람들이 너무 정신병을 좀 안 좋게 보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박혀 있는데, 그것도 그냥 감기나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하나의 병이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치료받으면 돼. 그렇다고 해서 막 치료를 받고 나서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처방 받아서 약 먹으면은 뭐 몸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단지 감기 걸리기 전 그 상태로 똑같이 몸이 돌아오는 것 뿐이잖아. 똑같은 거야. 정신병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우울증이지. 자, 우울증을 예시로 들어보자.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신과를 다녔어.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막 치료가 우울증이 완치가 되고 치료가 딱 끝났을 때 내가 막 난 이제 막 엄청 소중한 사람이고 엄청 위대한 사람이고 막 그러면서 엄청 극적으로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우울증에 걸리기 전까지의 내 일상 그대로 돌아와. 그게 끝이야. 극적인 변화는 없어. 단지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때의 내 모습, 맨날 툭 하면은 힘들어하고 툭 하면 우울해지고 그 내 모습이 사라져서 단지 평소처럼 출근하기 귀찮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출근하는 그 내 모습으로 돌아올 뿐이야.
되게 별거 없고 간단해. 근데 사람들은 단지 그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라는 그 한 줄만으로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 아직 우리나라는. 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고 쟤 아픈 사람이다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 없잖아. 똑같은 병이야. 신체나 육체나 똑같은 몸이고 다를 거 없어. 불면증도 똑같아요. 잠을 못 잔다는 거는 뭐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든 뭐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든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문제가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고, 단지 그걸 치료받으면 될 뿐이에요. 잠을 못 잔다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은 이미 그걸 너무 방치해서 더 키웠을 뿐이고, 그걸 그냥 다시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다. 육체적인 병보다 정신적인 병이 더 무섭다. 육체적인 병은 걸리면 바로 나와. 계속 똑같은 예시만 드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감기. 걸리면 바로 막 열나거나 코 막히거나 목 아프거나 기침 나오잖아. 육체적인 병은 걸리면 바로 알 수가 있어. 근데 정신적인 병은 그게 아니야. 내가 병에 걸려도 바로 티나는 게 없거든. 단지 평소보다 기분이 안 좋거나 평소보다 우울하거나 평소보다 답답할 뿐이지. 단지 그뿐이야. 티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진짜 우울증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을 때쯤엔 이미 속으로는 다 썩어 골마 있어.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 그거야. 당장 짜증나는 상황만 돼도 정신병원 달려가서 찡찡대도 된다. 그 한순간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병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거거든.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고. 진짜 정신적인 문제는 나중에 본인이 알아차릴 정도가 됐을 때는 이미 속으로는 너무 썩어 골마 들어가 있어서 치료가 되게 힘들고 오래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초장에 하루빨리 가야 돼, 병원에. 대표적인 정신병의 예로 또 아까랑 똑같은 예시를 들자면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 대표적으로 보면 딱 하나 차이가 있어.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차이가. 우울증이 안 걸린 사람들은 자기 몸에 해가 되는 짓을 안 해. 예를 들면 자해.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자해. 아니면은 그냥 죽으면 편해지나? 이런 생각. 그래, 내가 없으면 다 나아지나? 이런 생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 즉,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병원에 갈 때가 됐다는 거야. 아직은 초장이지만. 그 차이를 보면 돼요. 졸업작품이 쏘아올린 불면이 같아서 그런 건 없다고요? 그래도 당신 일주일에 4-5시간은 좀 심했어. 당신 그건 자야 돼.
졸작은 좀 중요한 게 맞긴 하지만 당신 자야 돼. 자면서 해야 돼. 사람이 안 자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점점 허해지고 머리가 안 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뇌가 못 쉬거든. 내가 자면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쉬거든. 뇌도 결국은 사람의 육체라 안 쉬고 일하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얘도 점점 효과가 떨어져.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건 알지만 내가 밥을 안 먹는 한이 밥을 막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렇게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는 한이 있을지언정 잠은 자야 돼 사람이. 자 봐봐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일어나는 게 일단 뇌가 못 쉬잖아? 뇌가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그냥 계속 가동을 해. 그러면은 얘도 지쳐. 얘도 힘이 딸리겠지. 아무리 먹을 걸 넣어줘서 힘을 계속 준다고 한들 아니 사람이 밥만 먹고 일만 할 수 있나? 좀 쉬면서 해야지. 쉬는 시간은 필요해. 근데 쉬는 시간을 안 주니까 얘도 힘들지. 그러면 일단은 기억력이 떨어져. 얘도 오락가락 하니까 뭔가 머릿속에 들어와도 제대로 정보를 못 받아들이고 인식을 못하고 저장을 못해.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져. 수면 시간이 유전일 수는 없어요. 질병이 유전일 수는 있어도. 질병이 유전인 건 있어도 수면 시간이 유전인 건 없어요. 자,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그래서 여기서 뭐 졸업작품 같은 걸 할 때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 그러다가 실수가 나는 거야. 그리고 얘도 피곤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내가 알기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뇌에서 그 무슨 호르몬을 계속 분비를 시키거든. 그게 뭐였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호르몬을 계속 분비를 시키거든. 근데 그 호르몬이 식욕 증가에 효과가 있어.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거야. 배불러도 그냥 입에 계속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결국 폭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게. 거식증, 폭식증 이것도 연하장애에 속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정신병의 일종으로 분류를 해요. 삼킴 불능증이니까 연하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잠을 일찍 자고 푹 자야 피부가 좋아진다잖아. 맞는 말이에요. 잠 못 자면 피부가 빨리 노화돼요. 뭐 그 외에도 뭐 혈압이 오른다든가 뭐 신체가 뭐 경련이 나거나 아니면 아프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울증에 걸리는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가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 부족이 오면은 잠을 못 자면은 피곤하잖아.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예민해져. 짜증나.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사소한 거 하나에도 계속 짜증이 나. 예민해져. 그러면 그 이후의 활동에도 계속 지장을 주지. 그게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나 하는 그 활동적 장애를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불안한 심리가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이 별거 없어. 오랫동안 잠만 못 자도 걸리는 게 우울증이야. 이 양반들아, 제발 잠은 자고 살아. 이 양반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야 돼. 푹 자라고 푹. 응, 알았어. 푹. 사람이 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하루 그 수면 시간이, 하루 권장 수면 시간 평균이 몇 시간인지 알아요?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는 자야 내가 방금 전까지 말한 잠을 안 자면 그 생기는 증상들 그거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하루 평균 그 권장 수면 시간. 노래 이거 말고 다른 거 듣자. 몇 시간인지 알아요? 이곳의 밤은 원래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오는데 나는 이건 나도 못 지키니까 막 지키라고 그렇게 막 할 순 없는데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알겠니? 당신들 자야 된다고. 응? 자라고. 잠을 잘 자야 돼. 아침을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나을걸요. 이곳의 밤은 유난히 느리게 흘러가요. 새벽은 깊어질수록 더 반짝여. 그대 두 눈 꼭 감고 기다리. 알겠어? 양반들아. 왜 잠을 안 자고 그래? 누가 먼저라고 못하게 똑같이
어떤 자세가 좋냐고요? 당연히 천장 보고 바로 자는 게 가장 좋지. 천장 보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가 가장 좋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물어봐. 손을 가슴에 얹을까요? 아니 옆에다 편하게 내려놓을까요? 물어봐. 본인이 천장 보고 누워서 온몸에 힘을 뺐을 때 가장 편안한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본인한테 가장 편안한 자세. 오케이? 그런 자세로 자면 돼요. 오늘 뭔가 방송 켰다가 잠에 대해서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좀 난 사람들이 잘 잤으면 좋겠어. 말똥말똥해지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잠잘 자라고 한 얘기인데 말똥말똥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니? 김팔라 하이. 아이 어쩔 수 없다라니 뭐가.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먹을 거에 대한 얘기도 나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약간 내가 밥을 안 먹을 때도 있지만 먹을 때는 진짜 잘 먹잖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되게 대식가란 말이야. 한번 먹을 때 막 4, 5인분은 거뜬하게 먹는 사람이니까 가끔 한 번씩 그냥 귀찮다고 밥을 거를 뿐인 사람인 거지. 난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밥을 안 먹지는 않단 말이야. 막 배고파 뒤지겠는데 억지로 참고 그러진 않아. 단지 졸리면은 잠이 먼저일 뿐이고 귀찮으면 귀찮음이 먼저일 뿐인 사람이야. 그거는 수면욕이 강하고 잠에 약해서 잠을 못 자면 몸살이 나고 그다음에 심각한 귀차니즘이 걸린 나태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대신 배고파서 힘이 안 날 정도면 난 밥은 먹어. 자고 일어나서 바로 먹을지언정 먹어. 아무리 귀찮아도 힘이 안 날 정도로 배고프면 몸을 어떻게든 일으켜서 내가 당장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밥을 먹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식비에 쓰고 있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만큼 나한테는 밥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나랑 막 실제로 만난 사람들 중에 날 처음 보는 사람들 중에 같이 밥을 먹으면은 내가 진짜 밥 먹을 때는 먼저 말 거는 거 아니면 먼저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말 걸거나 아니면 할 말이 있어서 만난 거 아니면은 진짜 밥에 집중을 엄청 하거든. 말도 안 하고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입맛이 없거나 막 배부르거나 할 때가 아니면은 손을 웬만해선 쉬지 않는단 말이야. 왼손으로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을지언정 오른손은 계속 젓가락질을 해.
이게 약간 내 밥에 대한 철학인데, 자 봐봐.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해. 그게 의식주지, 옷. 사람이 옷이 없다고 죽진 않아. 단지 밖에 나돌아다닐 수 없을 뿐이지. 내가 내 집에서 옷 다 벗고 있다고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렇다고 옷 더 벗고 있다고 죽어? 아니잖아. 옷이 없다고 죽진 않아. 집. 내가 집이 없으면 뭐 길바닥에서도 자고 뭐 찜질방에서도 자고. 집이 없다고 당장 사람이 죽진 않아. 근데 없으면 죽어. 사람이 밥 안 먹고 못 살아. 밥을 안 먹으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이 딱 3주야. 밥을 안 먹어서 죽은 사람을 아사라고 하잖아. 밥 안 먹으면 죽어 사람은. 의식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게 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게 또 세 가지가 있어. 뭐 자연 재해가 덮쳤을 때 골든 타임이 정해진 이 세 가지. 공기, 산소. 사람은 산소 없이 최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3분이야. 그 이상은 죽어. 뭐 가끔 이제 좀 특수하게 막 잠수해서 숨 안 쉬고 10분 이상 버티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건 진짜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3분이야. 3분 넘어가면 의식이 끊길걸? 그 다음에 물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은 3일이야. 막 뭐 동굴 같은데 갇혀서 폐광 같은데 갇혀서 3주 이상 살았다는 사람들 다 봐봐. 바위에서 떨어지는 그 한 방울씩 되는 물이라도 마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좀 더럽긴 하지만 자기 오줌이라도 마셔서 살아. 물 없이는 사람이 못 살아. 그리고 밥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먹을 것 없이 사람은 3주 이상 못 살아. 먹을 거 없이 밥을 안 먹고 3주 이상 살았다? 한 달? 막 2달 살았다? 한 사람들 막 단식 투쟁하면서 하다못해 초코파이나 뭐 그런 간식거리라도 입에 집어 넣었을걸? 옛날에 안 먹고 몇십 년 돌을 터득해서 안 먹고 몇십 년 산 그 스님인가? 아무튼 종교인이 그 외국에 있다고 한 걸 들었거든? 막 80 몇 살까지 살아서 그 사람 나중에 봐봐. 소매에 뭐 간식거리 조금씩 꽁쳐놓고 먹는 거 걸렸잖아 결국은. 사람이 먹을 거 없이 못 살아. 지금 이 양쪽에 다 포함된 게 뭐야? 밥이지.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거에도 밥이고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에도 밥이 들어가 있어. 밥은 그만큼 사람한테 중요해. 필수이자 생명의 연장선이지. 근데 여기서 봐봐. 밥은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그 생명하고 연결된 건데 취미로도 즐길 수 있는 거잖아. 단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더 맛있는 밥집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식도락 여행을 다니거나 맛집 탐방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취미로도 즐길 수 있는 게 밥이야.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밥을 먹는 그 순간만큼은 밥에 집중을 하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자 나만의 개인적인 밥에 대한 철학이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밥을 먹을 때만큼은 밥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나와 같은 이 생각을 지금까지 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을까? 아니, 세상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수두룩 빽빽 넘쳤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연구를 했겠지. 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를 했겠지.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잖아.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요리들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 단지 그 요리를 가 나오기 전 그거에 관련된 재료를 먹던 사람들이 이거랑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시도해본 결과물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요리들이야. 중식에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일식에 초밥, 회, 돈가스, 뭐 규동, 뭐 한식에 뭐 잡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재료를 그냥 먹다가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이거랑 이렇게 볶아 먹으면 이거랑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그거잖아. 뭐 일단은 말했지만 어떻게 마블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내 밥에 대한 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됐어. 근데도 사람들은 날 아직도 밥을 안 먹으니까 걱정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다니는 사람한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라 생각하지 않아?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야. 당신들 나한테 밥으로 걱정하는 거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난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 되게 좋아한다고. 먹을 거 사주는 사람 되게 좋아한다고. 나한테 밥은 그만큼 중요해.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는 잠이지만 밥도 잠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라. 뭐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잔잔한 새벽뱅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잠과 밥에 대한 내 철학을 얘기하게 된 거지. 알템샤 어서오고. 923은 뭐야? 너 잠에 취했니? 자다 일어났니 너도? 맞는 거 사주는 사람 좋죠? 좋아. 나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좋아해. 난 처음 보는 사람이 밥 사줄 테니까 같이 갈래? 하고 하면 따라갈걸? 좋아요! 하고 바로 손잡고 따라갈걸? 오타 확인.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사탕 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말라고. 난 밥 준다고 하면 바로 따라갈걸? 맛있는 거 사줄게 갈래? 하면 네 갈래요 하고 갈걸. 물론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현재도 헬스를 하고 있고 전에 그 태권도를 8년 이상을 하면서 잠깐 선수 생각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건장한 20대 청년으로서 웬만해서는 끌려가도 살아 돌아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 거지.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도 무서운 사람이 그러면 안 따라가요. 나한테 삥 뜯으면 뒤지는 거야. 진짜 맛있겠다. 나 저녁 먹었는데 또 배고파. 안돼 살쪄. 내일 먹자. 내일 배 터지게 먹자. 밥 사줄게 대구 오라고요? 진짜 그 돈이면 그 대구 왔다 갔다 하는 차비면 내가 사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구 왔다 갔다 하는 차비면은 내가 더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지 않을까? 적어도 혼자 고깃집에 가도 내 배를 불릴 정도의 고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전 이미 서울에 살고 있는데 뭘 서울을 또 와요. 남이 사주는 밥이 더 맛있는 법이지만, 그래 남이 사주는 밥이 더 맛있는 법이지. 근데 그 사주는 밥을 얻어먹으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쓰면은 그거는 주객전도가 된 상황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그 남이 사주는 밥을 먹으려고 내 돈을 더 쓰자고? 그럴 바엔 내가 사 먹을게. 그 돈이면은 남이 사주는 밥 한 끼 먹으려고 내가 사 먹는 밥 두 끼를 포기한다? 난 못해. 근데 이건 있다. 나보다 어린 늑내들한테 밥 얻어 먹으면 조금 그래. 일단 나이가 나이고 직장인인지라. 아니 니네가 봐봐, 니네가 성인이 됐어. 니네가 막 한 23, 4살이 됐어. 근데 고등학생이 와서 밥 사줄게 이러면은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얻어 먹을래? 방송하다 보면 이제 나이 신경 안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지금 27살인데 진짜 고등학생들도 있고 이제 막 20살 된 애들도 있단 말이야. 진짜 고등학생들은 야 걔네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막 뭐냐 수학이 김책 풀고 있을 때 나 대학교에서 소맥 말고 있었다니까? 가 20 된 얘들? 야 내가 대학교에서 소맥 말고 있을 때 걔네 중학교도 안 들어갔어. 초등학생이었어. 수학의 힘이 아니라 수학 익힘책 그런 것도 모르는구나. 와 이게 세대 차이인가? 소맥 마시냐고요? 더럽게 맛없습니다. 저는 술을 싫어하기 때문에 칵테일하고 양주는 좋아하지만 소주와 맥주를 싫어하기 때문에 더럽게 맛없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맥주는 가끔 먹으면 시원해서 맛있어. 그리고 소주도 가끔 먹으면 달 때가 있어. 와 달다 뭐지? 할 때가 있어. 수학의 김치. 야 지금 고등학생들이면 내가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한다고 수학의 정석 풀고 있을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다. 어휴. 그런 애들한테 밥을 얻어먹겠냐? 내가 수학의 정석 진짜 뒤지게 좆빠지게 이거 어떻게 왜 안 풀려 하고 내 대가리 쥐어 뜯고 있을 때 걔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막 유치원 다니면서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다 이러고 있었다고. 어떻게 얻어먹어 내가 이씨. 양심이란 게 있지 이씨. 물론 어려도 더 잘 버는 애들이 있지. 막 어려도 막 방송이든 뭐든 해서 한 달에 수입이 몇백만 원씩 나오는 애들한테는 나도 그냥 그 얻어 먹을 때도 있고 사줄 때도 있고 하겠지.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알바도 안 해본 애들이 부모님 용돈 받아가지고 그 용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한테 밥 사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애들 코 묻은 돈을 내가 어떻게 받냐고. 그 코찔찔이 같은 돈을. 내가 너희가 막 돈을 크게 쏘거나 막 구독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지. 그 돈 나한테 쓰지 말고 니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 그 돈의 대부분은 출처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거 한 푼 두 푼 모은 거거나 아니면은 그 어린 애들이 족바지게 알바해가지고 간신히 월급 받은 거일 텐데 나는 그 경험 안 해봤겠냐?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족빠지게 알바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같이 알바 병행해서 족빠지게 일하고 그 돈 안 벌어봤겠냐고. 나도 그 돈의 소중함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어린 애들한테 그 돈을 받아. 진짜로. 심지어 나는 집안이 풍족한 편이 아니야. 지금에서야 간신히 그나마 먹고 살 정도의 집안이 됐지만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빚도 있고 했어.
그리고 나는 군대 입대한 이후로는 집에다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다 장학금 받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내가 하사 생활하면서 월급 받은 거 한 푼 두 푼 모아서 쓰거나 아니면 모자란 돈은 알바에서 쓰고 그렇게 받았단 말이야. 21살 때부터. 그래서 그 받은 용돈이 얼마나 그 귀한지도 알고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알바하는 게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그렇게 알바해서 그쪽 알바한다고 얼마나 받냐. 직장인처럼 막 200 이상씩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나온 돈인지를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는데 그 돈 들고 와서 나한테 밥 사준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져 진짜로.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근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그 돈 들고 나한테 밥 사준다고 찾아오잖아? 나는 내가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내가 당장 굶어야 돼도 오히려 내가 밥을 사줄 거야. 내가 그런 애들 돈을 어떻게 받아? 나 이렇게 먹고 한 달에 200 이상 버는 직장인이.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밥 사준다고 하면은 난 절대 마당 안 해. 맛있는 디저트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나한테 밥 사준다고 하면 절대 마당 안 하거든. 내가 먼저 사달라고는 안 해도 밥 사줄게 나와 하면은 아 잘 먹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거든. 절대 거절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나보다 어리거나 돈 못 버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밥 사준다고 하면은 가슴 찢어져. 복권 당첨되면 가능해지냐고요? 복권 당첨되면 내가 먼저 밥 사달라 할걸? 야 나 돈 좀 줘라 이럴걸 내가 먼저? 복권 당첨되면 나이가 대수야? 돈이 얼만데? 그 돈으로 나 집 좀 사줘라 씨 복권 당첨돼서. 어? 나 내 집 마련 좀 하자 한국에다가. 미친 사람인가? 근데 이건 있어. 막 그렇게 그 어리고 돈 없는 얘가 그렇게 밥 사준다고 끝까지 버티면은 그건 있어. 그래 그럼 밥은 내가 살 테니까 네가 커피 사라 하고 커피 정도는 얻어 마셔. 요즘 물가도 비싸잖아. 둘이서 밥 한 번 먹으면은 5만원 그냥 깨져. 5만원 깨지는 거 진짜 순식간이야. 싼 데 가서 먹어도 둘이서 먹으면 3만원은 깨져 최소한. 밥을 제대로 된 밥을 먹으려면은. 갓 20살 된 애들이 이제 아니면은 갓 처음 알바한 애들이 처음 딱 알바비 들었어. 한 80만원 들어왔다 치자. 차근차근 모은 게 아니라 처음 한 번에 80만원이 들어온 건 그 애들한테는 처음이겠지? 막 엄청 부잣집에서 자라서 세뱃돈을 그렇게 받고 다니고 한 게 아닌 이상?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난 내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 큰 돈이 생겼다 하고 여유를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선물도 사주려고 하고 밥도 사주려고 하고 하겠지. 내가 당장 80만원이 생겼는데 돈 많은 돈 2만원 나가는 거? 에이씨, 야 80만원인데 만원 나가도 79만원 나가. 80만원인데
둘이서 밥 좋은 거 하나 먹었어. 5만원 나갔어. 75만원이 남아있어. 75만원을 할 수 있는 거 무궁무진해.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잖아. 80만원 사라지는 게 순식간이다. 그 80만원이 한 일주일 뒤에는 3만원이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때부터는 밥 한 번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있어야 된다니까. 당장 저번 주에 80만원 갖고 있던 내가. 돈이 무서워. 대한민국에서 가장 끈끈한 게 학연, 지연, 혈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끈끈하다는 혈연? 가족끼리 피 보고 칼부림 나는 게 돈이야. 돈이 무서워. 내가 물론 전에 말했지만 난 공포영화도 무서워하고 귀신도 실제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귀신도 무서워하지만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람이랑 돈이야. 진짜 무서워 그거는. 근데 내가 그 코올리게 애들의 돈을 어떻게 받아? 내가 사주지는 못할 망정. 난 나보다 어린 애들 만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네가 돈이 있든 없든 돈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어린애한테 지갑 꺼내라고 안 한다. 너한테 돈 쓰라고 안 할 테니까 돈은 내가 쓸 테니까 나와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나보다 어린 애들 나한테 먼저 만나자고 안 해. 걔네가 먼저 만나자고 해도 나중으로 미뤄. 약속을 좀 늦게 잡아. 내 월급 들어온 이후로 잡아. 근데 가끔씩 어린애들 만날 때 내가 지금 시간이 있는데도 약속을 나중으로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근데 어린애들이 나한테 돈 쓰려고 할 때마다 말리는 이유도 그거야. 방송 돈에 구독 받으면 좋지. 야 솔직히 돈 받았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 천지에.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알잖아. 적어도 내 양심상 그 돈을 마음 편히 받지는 못한다는 거지. 네가 10년 더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너한테 밥 사달라 했겠다 임마. 나 밥 좀 사주라 했겠다. 나한테 돈 준다고 하면 어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했겠다. 나한테 밥 사주고 싶으면은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 나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된 이유에는 내가 밥 사준다고 해도 거절 안 하고 오히려 좋아해 볼게. 내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밥 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나한테 밥 사주고 싶으면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 그게 최소 조건이야. 개처럼 이래도 돈을 안 벌리더라. 자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방송 여기까지 할까? 밤도 늦었겠다. 새벽도 늦었겠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잠은 중요하니까 다들 자러 갑시다. 원래 오늘 30분 하고 자려고 했는데 1시간이나 해버렸네. 평소 방송 시간에 비하면 짧은 거긴 한데 너무 늦게 켰으니까 내일은 좀 오래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다들 잘 자고 사랑하고 내일 봐.